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검찰청 폐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조팀 박규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우리가 앞서 역대 검찰 수장들의 반발을 살펴봤거든요. 현재 검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반발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여권에서는 검사라는 명칭을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일부 사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사법 기능이었던 범죄 수사가 행정 기능으로 전락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사퇴를 표명했는데 일선 검사들의 공감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들까지 나서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결국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이번 개편안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이 실제 헌법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향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 동호회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담당합니다. 이후에 각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절차나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법 집행을 막기 위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안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아마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검찰청 폐지에 대한 법안의 효력은 본안에 대한 현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정지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헌법 소원 얘기로 돌아가서 실제 헌법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인용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예, 제가 오늘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여러 법학자들에게 의견을 좀 물었는데요. 네.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헌법 소원 심리에서 주요한 요건 중 하나가 자기 관련성입니다. 법안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건데 오늘 성명을 낸 검찰 동호회는 전직 검사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현직 검사들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국 자기 관련성이 중요한 거라면 현직 검사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땐 인용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이제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확답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다만 법조계에선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기본권 침해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관련자들의 지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냐. 결국 검찰의 기본권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결국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민심의 향방이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박규원 기자였습니다.